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똑 짧은 외모의 헤어스타일까지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쌍둥이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쌍둥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전국의 쌍둥이들이 모인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관광도시 단양에서 있었던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 쌍둥이 모두 단양으로 집결! 얼굴도 행동도 심지어 옷차림까지 꼭 닮은 쌍둥이들 한자리에 모여 하하호호! 쌍둥이 축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은 쌍둥이 많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좋죠. 새롭기도 하고. 저한테 엄청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키우는 기쁨 2배, 육아의 고충도 2배라죠. 그러나 하나가 아닌 둘이라서 행복이 100배입니다. 관광 1번지 단양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그 왁자지껄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충북 최고의 관광도시 단양군. 계절의 여왕 5월의 단양은 그야말로 관광객들로 인산이는데요. 오늘은 더더욱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다 어디서 왔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경북 구미시에서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내려왔어요. 분당에서 왔습니다. 충주에서 왔습니다. 제천이요. 대구에서요? 네. 3년 전 시작된 전국 유일무이 쌍둥이 축제.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져 마침내 천만 관광시대의 포문을 여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죠. 많은 쌍둥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도 풍성한 쌍둥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쌍둥이들을 많이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쌍둥이들이 오면은 참 뜻깊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이 전국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서 해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1번지 단양을 확립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생김이 똑같은 사람을 한두 쌍만 만나도 신기한 일인데 무려 100여 쌍이 넘는 쌍둥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쌍둥이 가족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얘는 제 쌍둥이 동생 황다빈이고 얘는 황채빈입니다. 동생들이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그럼 혹시 싫은 점은 있을까요? 말썽 많이 피워요. 말도 안 듣고. 왜 오빠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오빠가 괴롭혀서. 다빈아, 채빈아 사랑해. 이 좋은 날 인증사진 남기는 건 필수죠. 특히 단양군 경찰들이 준비한 포토존은 인기 만점입니다. 쌍둥이들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쌍둥이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다음에 결혼하면 쌍둥이 낳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될까요? 쌍둥이도 아무나 낳는 게 아니라는데요. 비결이 있다죠? 쌍둥이 낳는 비결요? 네.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됩니다. 사실 쌍둥이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충분히 즐기고 많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쌍둥이 가족의 추억 만들기 단양군 전역에서 나섰습니다. 안녕. 삼촌 안녕. 각종 체험과 공연이 1박 2일간 펼쳐진 건데요. 저희는 청주시 복대동에서 온 오지민 쌍둥이입니다. 공감대도 많이 생기고 외롭지 않다는 점이 좋고요. 나쁜 점은 특별하게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우애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쌍둥이 텔레파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로가 마신 음료수를 맞추는 거죠. 네, 가려주시고요. 일단 음료수를 집어 들었는데요. 한 모금 마시고 텔레파시 발사! 보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떨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떤 음료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포카리 스웨트! 콜라였습니다.
아쉽다. 두 분이 평상시에 교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실패!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친구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 아나운서 김민서입니다. 지금 저는 단양에 있는 쌍둥이 페스티벌에 왔는데요. 볼거리와 먹거리 놀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놀러와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축제는 더욱 화려해지고 그만큼 사람도 많고 체험거리도 풍성하고 웃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I was very surprised and there's lots of beautiful people here today and having a good time. 자, 그럼 좀 더 즐거운 시간을 위해 자리를 좀 옮겨볼까요? 이곳은 바로 전국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시체말로 먹방 여행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단양 구경시장인데요. 고소한 메밀 정병부터 지글지글 떡갈비, 블랙핑크 아이스크림에 빨간 어묵까지 먹을거리 천국이죠. 다 신기한 음식들도 많고 여기 상인분들도 재밌고 잘 해주셔서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도 많았었고. 액티비티 할 것도 많고 좀 구경거리도 많아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오기도 다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단양은 마늘이 되게 유명한데 마늘이 들어간 여러 가지 뭐 마늘 만두라든가 마늘 순대 등등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마늘, 저기도 마늘, 온통 마늘 천국 단양. 단양하면 육종 마늘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집엔 뭘 팔기에 이렇게 줄이 길까요? 오호라, 만두로군요. 그냥 만두가 아닌가 봐요. 단양 마늘을 이용해서 만든 마늘 만두고요. 마늘 기름이라는 저희만의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늘 만두로 지금 팔고 있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이렇고요. 지금도 이제 거의 다 매진되어 가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을 보내고 있어요. 단양 구경시장 놀러 오세요. 그 시간? 행사장에서는 쌍둥이 스타 예선전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 진출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선전인데도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애들이 공연하는데 마치 제가 공연하는 것 같이 너무 떨려서 근데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년에 더 많이 연습해서 또 시상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그냥 아이들이 내가 이 무대에 진짜 올라가서 내가 해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 그거가 목표예요. 사실 시상은 아주 욕심이고요. 마침내 결과 발표의 순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망하는 아이들 있죠. 왜 울어요?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쌍둥이가. 아이고 서러워서 어쩐대요. 너무 속상한데 저는 애들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무대에만 서주기만 한 것만 해도 너무 고맙거든요. 속상해 울어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희윤아 정윤아. 그렇게 엇갈리는 희비를 뒤로하고 본선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무대에 오른 쌍둥이들도 구경하는 이들도 모두 즐거움이 2배, 웃음이 2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쌍둥이 축제 더 많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쌍둥이 축제 화이팅! 쌍둥이 화이팅! 꽃쌍둥이 화이팅! 쌍둥이 축제 놀러 오세요. 우리는 쌍둥이 가족이라 행복해요. 바이바이. 쌍둥이 가족들의 즐겁고 행복했던 하루. 작은아마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쌍둥이를 응원합니다.
네, 전국 유일무이의 축제죠.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쌍둥이 페스티벌 현장 다녀와 봤습니다. 100여 쌍의 쌍둥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제였는 것 같은데요. 덕분에 보는 재미도 2배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축제는 이제 끝이 났지만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단양에는 다양한 볼거리들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입니다. 이번 주는 산청 대포마을 걸어봤는데요. 마을 골목길이 살그레 전하는 숨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살며시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 계절을 한껏 뽐내고 있는 여러 산봉과 경호강이 한 품으로 안아준 산청군 생초면 대포마을.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을 간직한 골목길은 어떤 숨을 쉬고 있을까? 대포마을 입구에서부터 멋스럽게 자리한 한계정을 보니 오늘의 골목길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숨쉬는 대포의 골목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강의 상류부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 일컫는 경호강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대포. 대포의 골목길은 집을 중심으로 한 길과 강변길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암괴석과 푸른 강물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어느새 산책로 끝에다 멋진 풍광을 안겨준다. 맑고 빛나는 경호강 중에서도 대포 주변은 은어와 수달도 찾아올 만큼 깨끗해 계속해서 강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누구나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경호강 수변길이 길게 뻗어져 있는 대포마을. 이곳에서는 조금 느릿하게 걸어도 될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말 없이 오로지 자연의 소리만 들으며 수변길을 따라가다 보면 머무르고 가라 손짓하는 또 하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을 대포마을 참 좋지요. 경호강물이 굽이 칠 때마다 천석분이 나오고 우리 마을도 천석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지요.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천문지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사는 고향이에요. 여기 이름이 맹지로 대포 마을입니다. 마을의 박사문이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판사, 검사, PD 꽉 찼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이 동네가 명당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이정이 어떤 곳인가요? 오이정은 여기서 보시면은 피가 지금 9개가 서가 있을 겁니다. 5개 파가 여기서 갈라져 나오는 데가 여기 바로 오이정이라고 합니다. 미남부 선생의 13대 후손인 민수 선생의 5 아들이 세운 오이정은 오늘의 자리로 새롭게 세웠다고 한다. 이렇듯 대포마을은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려는 마음들을 골목길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마치 마중을 나온 손님처럼 은행나무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걸으면서 보던 골목길을 이렇게 머물러서 바라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단단하고 웅장한 담장이 눈에 들어온 저 집에서 어머니가 손짓을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처망제. 선조를 생각한다는 현판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곳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역사를 보존하려는 미남부 선생의 후손들이 이찬원 어머님의 손을 빌려 지켜나가고 있다. 이 집이 이곳에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옛날에 초가집 또 제일 부자로 산 사람은 개화집인데 새로 짐수로 강에 돌 이것도 차도 없고 경기로 끌어다가 임금이 많이 되었고 이 도로를 만들고
이 골목길은 애나 물동 하나 이고 댕길 정도 되는데 뭐 세상이 좋아지니까 뭐 버스로 들어오고 좋아졌어요. 90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허리를 다쳐갖고 병원에 가고 각종의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오게 됐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날로 가지 말라 해요. 집이라 지키고 계시라고. 어머니만의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예, 추억 있지요. 세미는 저 또랑가에 있고 네네. 물동은 요래서 이고 이 동네 뭐 세면 안 할 때는 흙이 이 동네를 기득히라요. 미끄러워갖고 양발 벗고 물동 이고 막 발발발 끼고 집에 물려다가 먹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 지붕을 보니까 여기가 돌집이에요, 나무집이에요? 돌로. 네, 아. 천장에까지 나무라고는 하기 안 되고 완전 돌이라요. 위에가 엄청 높고 한게 방에 덮어서 들어가면은 막 시원해요. 겨울엔 따시고. 저 강에요, 강에. 요새는 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니아까 그룹을 끄다가 세면 한번 넣고 또 돌 한번 싸고 그래 했어요. 그때 그래도 강에 돌 주다 이렇게 않고 요새는 강에 돌로 먼저 올라오거든. 요새 같으면 하기 좀 어렵지. 명절이나 제사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선조를 모시는 방이 살그레 골목길에 특별히 그 빗장이 열렸다. 선조와 후손의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다. 뭐 어른들 말 듣기로는 높은 사람이 한 50명 낳다 사태에 이거 좋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있는 거지 뭐. 온 정성을 쏟아 전통을 지켜내는 일은 후손을 생각하는 선대의 마음과 그것을 지키려는 후손의 마음이 맞닿아야 하는 기적 같은 것이다. 선대가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을 뜻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빠르게 변해가지만 그들의 정신을 똑바로 잡는 길. 이찬현 어머님의 골목길이다. 끝신계, 뒷비리 등 옛 지명과 명칭이 아직도 골목길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대포마을. 골목길을 찬찬히 걷다 보니 만나는 식물 하나하나의 이름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건 양파 아닐까요? 친환경 재배단지로 지정된 대포의 골목길은 제철의 풍요로움을 얻으려 오늘도 분주하다.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되게 금슬이 좋아 보이세요. 아, 네, 예, 맞나요? 네, 고맙습니다. 잡초매기 때문에 좀 됐네, 양파 좀. 때문에 잡초맨이라고 바빠요. 자. 무뚝뚝하시죠? 무뚝뚝하진 않습니다. 자상하십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자상하고. 내가 뭐 이끌었네. 뽀뽀해 주십니까? 못 받는 데 없다, 빠빠졌어. 오늘 고생하는데 뽀뽀 한번 해주시랍니까? 아이? 뽀뽀 오지? 어디? 이거라, 가만히 내기라. 자, 저렇게 해도 차로 본다, 소리도 안 돼. 가만히 있어, 근데. 와. 그럼 어머니 시집을 몇 살에 오시나요? 저 23살에 왔습니다. 턱리 사평, 턱리. 턱리 사평입니다. 어머니 이 마을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이 마을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좋습니다. 동네는. 이 마을에서 어렸을 때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예, 그렇지. 옛날엔 길이 다 좁았어. 예가도 못 보고 다니는데. 거리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차가 팡팡 들어가니까 동네마다 그거 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님, 어머니 3대가 같이 산다고 한 집에서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며느리 지금 직장 다니니까요.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집에서 살림도 살고 애기도 봐주고 그럽니다. 손도 서 있네. 아들 손자만 서가네. 2살 차울.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제 어린집에 가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지요. 힘들어도 서로
서로 집에 막 날아가려고. 애기들이 요새 안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되면 자전거 타고 예. 사방 골목길에 예. 놀러 다니고 좋아합니다. 동민 아줌마들이 애기들 무척 사랑해요. 애기들이 동네 우리 집에 애기들 뿐이니까요. 동네 대인기입니다. 손주 셋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근데 박수 안 시키고 많은 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이 있으니까 기름 빼봐야 방 안 따시고 이 하목 나무 보일러로 되니까 애들도 따시기 자고 방이 따시니까 좋습니다. 아이고 나무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 손주도 좋고 신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최고다. 인사야. 8살 먹는 민지연 몸 건강하게 잘 크고 건강하게 잘 놀기 바란다. 두채 민성준 몸 건강히 잘 뛰놀고 건강하게 잘 커주기 바란다. 셋째. 막내 민성현 몸 건강히 잘 놀고 몸 건강하게 잘 크도록. 자식과 손자들의 사랑이 남다른 민영복 홍경자 부부의 골목길. 담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장작더미에도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입김이 서려 있다. 와, 장작더미가 마치 한 편의 작품처럼 쌓여 있어요. 보일러 요즘 안 되세요? 예. 다 장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 뭐 때려 안 되고 한번 해보지 뭐. 지금 뭐지? 야, 그런 게 나와. 우와. 거기 양말 입고 영 그런 게 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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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다 패시겠네요 이거. 으이씨 뭐 나무. 와. 와. 쇠나무 야무. 이야. 아버님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아버님 근데 여기가 마당 같아요. 마당? 네, 여기가 마당인가요? 예. 어따. 오우, 장작 패는 게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나무가 울어서 사서 안 되는데. 장작더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아버님의 정성이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땅을 일구고 장작을 만들고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것들이 가족을 향했다. 그때마다 골목길은 그들의 등을 밀어주며 힘을 내라 다독여줘 지쳐도 부지런해질 수 있었다. 강의 골목길에서 바라본 대포의 길은 자연이 선택한 마을답게 친숙하다. 집집마다 모양새도 다르고 드나드는 출입문도 다르지만 익숙한 골목길에 맞닿아 있어 하나의 마음인 듯 자연스럽다. 살며시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 네, 올 여름을 맞을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빼지 못한 살들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 계시지 않은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시대에서 미리 보는 여름 코디법을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뱃살부터 팔뚝살까지 고민되는 부위를 날씬하게 가려줄 수 있는 여름철 옷 잘 입는 꿀팁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어요. 덩달아게 퍼지는 고민 하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걱정 많으시죠?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짧아지고 얇아지니까 속에
각져 있는 살들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가 다시 한번 민소매 입고 싶은 건 아닌데 나이가 들면 민소매 입으면 예쁘게 안 보이는데 체형에 맞게 좀 옷이 좀 이렇게 좀 태가 나고 예뻐야 되는데 옷 사러 와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주부를 위해 여름 코디를 알려줄 해결사가 떴다. 이렇게 입으시는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편하니까 편하고 네. 가릴 수 있으니까. 아, 왜 자꾸 이렇게 가리고 싶어 하세요? 뱃살이. 예. 전체적으로 이 너무 긴 길이감의 셔츠를 이렇게 아우터처럼 활용하셨잖아요. 키가 너무 작아 보이시는 거죠. 뭐 안을 이렇게 밝게 입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뱃살 커버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느낌도 없으시거든요. 그럼 먼저 어떤 스타일로 입고 싶은지 주부가 직접 골라볼까요? 그녀가 고른 건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 어머니 고르셨잖아요. 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예쁜 거 같긴 한데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좀 부해 보이고. 일단 여기 넥라인 부분은 되게 잘 고르셨어요. 목선도 살아나고 이제 얼굴형도 예쁘셔서 좋은데 저희가 이제 팔을 커버하느라고 요즘 좀 트렌드긴 한데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가 있는 소매를 입으시면 장점이자 단점이 팔이 커버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더 두꺼운 팔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전문가의 제안 들어갑니다. 같은 옅은 색인데요. 핑크톤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얼굴에 좀 더 생기가 있어 보이죠? 원래 이렇게 7부 길이가 팔을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길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목선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선을 좀 이렇게 깊게 파주시면 훨씬 더 목도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고민이신 부분이 배였었는데 허리선도 이렇게 높아 보이고 배 부분도 커버가 되면서 이 타이트한 느낌이 저희가 이렇게 키도 커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 신발도 옷의 톤에 맞춰서 이렇게 누드 계열로 신어주시면 어때요?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원피스 코디 잊지 말고 메모하세요. 이렇게 입으셨는데요? 아니요. 얘는 이제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서 포인트 하나 막 이렇게 우겨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주면서 이걸 블라우징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덮지 말자 똑똑한 블라우징 기법 활용해보세요. 어떤 모임에서도 당당해지는 여자 나야 나야 나.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이런 여름이 되면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넨 마라고 하는 마소재의 자켓인데요. 자, 이런 기본 아이템 하나를 사시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주일 내내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레이스 또 시스루라고 하는 좀 비치는 소재기는 해요. 이런 느낌의 원피스에다가 가볍게 가지고 있는 리넨 자켓을 걸쳐주시면 격식 있는 모임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룩이 되겠죠? 화요일엔 캐주얼한 코디의 대표주자 청바지, 티셔츠 조합 나갑니다. 시원한 소재의 긴 원피스와 함께 우아함이 뿜뿜 나오고 있죠? 다채로운 꽃무늬와 함께 상쾌하게 세련된 슬랙스와 매치할 때 뭔가 밋밋하다면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려주세요. 몸이 길어 보이는 일상복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청반바지와 함께 올해의 컬러 보라색으로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완성! 그런데 색깔 하니까 보통 여름에는 밝은 색 입고 싶어도 얇으니까 부해 보일까 봐 이 검은색, 어두운 색을 집어들게 되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진짜 맨날 집에 블랙만 입거든요. 역시 블랙이 제 마음에 들어요. 보통 이제 잊으시는 게 뭐냐면 블랙은 이렇게 올블랙을 연출하실 때는
각각의 소재를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하! 검은색을 입어도 시원하게 세련되게 입어보세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두운 블랙 계열 너무 여름에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몸 피부가 빨리 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몸 전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랙은 유난히 이런 화이트나 다른 옷에 비해서 빛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밝은색 옷을 입어도 걱정 없는 코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깨 정도만 드러나는 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프숄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만 드러내 주셔도 굵은 팔들은 커버가 되고 충분히 화사한 느낌으로 목선을 드러내고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들이 갈 때 입는 아웃도어, 날씬하게 입는 방법 없을까요? 흰색 안에 그렇게 올 화이트로 팽창되게 입는 것보다는 오픈을 해서 이너의 밝은 색깔이 보이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긴 상의로 입었을 때 하나의 팁은 저희가 배가 있고 하체가 뚱뚱한 허벅지가 굵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드러내서 만약에 입는다면 그대로 단점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상의를 가려주면은 옆선들이 가려지고 중간에 슬림한 라인만 보이면서 키도 살아나고 착시 효과도 줄 수 있어요. 이너를 밝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보이는 배 쪽의 면적이 좁으면서 어두운 이너를 선택하셔야 대부분이 훨씬 더 축소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또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드리면 무조건 그 부분이 어두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반대로 생각하셔서 이번엔 절개 라인이 옆에서 어둡게 들어가 있고 팔 부분이 어두워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여기에서 끝나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죠. 이렇게 세로로 분할이 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편안한 아웃도어를 입어도 이제는 더 날씬하게 입어보자고요. 올여름 5kg 더 날씬하고 시원해 보이는 여름 코디 잘 메모하셨나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감. 오늘 코디 비법 참고하셔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 여름 보내세요. 네,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은 시원하면서도 스타일과 맵시를 살려주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린넨 자켓을 활용한 일주일 코디법부터 또 날씬해 보이는 옷을 고르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이번 여름 아주 스타일리시한 멋쟁이가 돼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산삼의 후에라 일컫는 정선 더덕을 만나볼까 합니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자라 맛과 향이 더 진하다고 하는데요. 더덕 체험장부터 다양한 더덕 요리까지 정선으로 출발합니다. 네, 정선에 나왔습니다. 정선하면 먼저 정선 아리랑 떠오르시고요. 정선 메밀전병, 정선 곤드레밥 이런 것들이 많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정선의 명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롭게 떠오르는 정선의 명품. 몰라요? 몰라?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 정선 더덕. 고랭지에서 자란 정선 더덕. 향이 진한 정선 더덕. 자, 오늘 제가 정선의 더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명품, 바로 더덕인데요. 더덕 껍질을 직접 벗겨보고 맛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덕으로 만든 다채로운 음식까지. 정선에서 즐기는 더덕, 지금부터 맛보러 갈까요? 비 내리는 날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어떤 일로 이렇게 모인 걸까요? 바로 한 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더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인데요. 더덕 세척 과정을 함께 보고 껍질을 직접 벗겨보며 맛을 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덕 맛이 어떻습니까? 향이 좋고 너무 좋아요. 향이 많이 나고 진짜. 근데 뭐 더덕은 서울에서도 많이 먹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정선 와서 먹은 더덕은 좀 맛이 다릅니까? 그렇죠.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틀리죠. 어떻게 다른데요? 맛도 아삭아삭하고 향이 되게 진하고 입안에. 여행자 많은데 네네. 뭐 정선을 딱 택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는 곳이 대전이라 강원도 오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강원도 여행을 하려고 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요? 아,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고! 영양이 많이 풍부한 더덕이기 때문에 이 맛과 향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랭지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해서 맛과 향이 진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깔끔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덕의 어떤 효능 같은 거랄까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래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에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성분도 있냐면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네. 그 양리 성분을 나타내는 알칼로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이 노폐물, 요즘에 황사 때문에 많이 안 좋잖아요. 그 황사에서 중금속 성분들이 몸에 잘 흡수가 되는데 이것들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전가족 출동이군요, 오늘. 다 출동했습니다. 근데 뭐 정선을 딱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선에 더덕 체험 있어가지고 더덕 체험 있고 정선 아리랑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저렴해가지고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우선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네, 가족 단위로 잘 왔어요. 네. 우리 아들도 더덕 먹었어요? 네. 더덕이 뭔지 알아요? 네. 더덕이 뭐예요? 다에다 기거. 산에서 기른 거. 이걸 알아들으십니까? 엄마하고 산에서 기른 거. 똑똑해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 네. 그러면 카메라 보고 정선 더덕 최고 한마디만 해줄래요? 5살 최고. 체험이 끝나고 이동을 하면 정선 더덕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더덕의 풍부한 향과 맛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다들 한가득 품에 안고 돌아갑니다. 선생님, 그 정선 더덕 무침 체험도 했는데 뭐 좀 정선 더덕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정선에 대표적인 음식점이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죠. 어딘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선의 대표적인 맛집이군요. 네. 맛집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네. 고추 동동 띄워 시원하게 담근 더덕 물김치, 들기름을 발라 고소하게 구운 더덕구이, 그리고 바삭하게 튀긴 더덕 튀김까지. 밥에 얹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겠죠? 자, 정선에 이제 더덕 요리 한 상을 딱 해놨는데 더덕 요리가 많네요, 선생님. 네, 더덕 구이 있고요. 튀김도 있고요. 간장 절임도 있습니다. 간장 절임. 네. 흔히 장아찌라고 하죠. 네, 보통 네. 장아찌라고 하는데요. 더덕 구이, 더덕 튀김, 더덕 장아찌, 네. 더덕 물김치. 네. 더덕 샐러드까지.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음식들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백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려서 맛을 낼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더 진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선의 더덕 음식 한 상이고 또 정선에 왔으니까 밥은 역시 곤드레밥. 네. 그럼 더덕 구이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더덕구이를 일단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또 다시 구워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양념이 타지 않으니까 더 고소한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탄 맛이 아니라. 역시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한 향이 이 더덕구이는. 네. 그리고 더덕은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구울 때 같이 더덕구이도 같이 구우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요. 네. 고소한데 들기름을 넣으신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정선 지역에서는 들기름이 원체 네. 잘 나고 잘 만들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정선에서는 들기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도 되니까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근데 딱 제 취향이네요. 오, 그러세요? 들기름하고 네. 더덕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더덕 튀김. 사실 제가 더덕 튀김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네. 더덕 튀김 만들 때 뭐 좀 주의할 게 있습니까? 주의할 점은 누를 때 더덕이 그러니까 세게 두들기면 이게 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두들기셔야지 이게 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튀김할 때 문제가 더 바삭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바삭하게 하려면 2번 튀기시는 게 맞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주나 튀김가루에 소주나 맥주를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시면 더 고소하고 더 바삭바삭한 튀김을 드실 수 있습니다. 튀김가루에 원래 좀 술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더덕 튀김 간장에 찍어서. 네. 네. 야, 근데 이게 더덕을 튀긴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먹으면 더덕인지 모르시겠죠? 네, 더덕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모르고 먹으면 네. 고구마 튀긴 것 같은데 진짜로? 더 네? 구수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뒷맛은 이제 더덕의 향이 싹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 먹을 때는 그냥 고구마 튀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더덕 체험, 그리고 거하게 차려진 더덕 음식 한 상. 더덕의 진정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정선으로 놀러오세요. 네, 다양한 더덕 요리를 즐겨보셨다면 이번에는 레드푸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토마토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익혀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맛있게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산, 들, 바다로 제철의 맛과 향을 찾아 떠나는 황금젓가락. 신선한 로컬 푸드가 황금젓가락을 만나면 색다른 요리로 싹 바뀝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동서남북 사방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진 이 마을은 대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봄바람에 살랑살랑 불어오고 좋네요.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양옆에도 산이고요. 말 그대로 산속에 푹 파묻혀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 세계 슈퍼푸드 토마토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척하면 척이지요. 이제 압니다. 앞에 있는 저 비닐하우스 저길 거야. 맞아. 비닐하우스 토마토 향기가 느껴져요. 저길 거. 이 토마토 향기가 아니구나. 고향의 향기. 고향의 향기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하니 싱그러운 토마토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수확하고 계시네요. 네. 오, 지금 이게 따고 있는 건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에요? 방울토마토예요. 저는 지금 큰 토마토를 좀 만들어 왔는데. 올해 기후가 여의치 않아서 그전 같으면 벌써 수확이 됐을 건데 네. 5월 중순쯤 나올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는 방울토마토하고 큰 토마토 같이 다 재배를 하시나 봐요. 네. 큰 토마토도 하고 방울이도 하고 병양에서 하고 있어요. 토마토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자주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가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토마토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저희 마을은 산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낙엽, 산야초를 긁어다가 해마다 밑거름으로 사용했더니 병해충도 강하고 맛도 좋아요. 야, 여러분. 세동의 토마토는 그냥 토마토가 아니고 산야초를 머금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향 좋고 모양 좋고 맛 좋고. 산야초를 거름 삼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방울토마토. 다른 일손 없이 두 부부의 힘으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방울토마토 수확 후엔 큰 토마토가 기다리고 있어 쉴 틈이 없습니다. 저희는 올해 농사를 져가지고서는 좀 안 좋은 것은 식구들이 다 먹거든요. 김치 담을 때도 끓여가지고 같이 넣으면 쉬지도 않고 아삭아삭한 맛이 오랫동안 유지되더라고요. 어떤 요리에 토마토를 넣더라도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 궁합이 잘 맞고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야, 토마토가 그렇게 좋은 식재료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어떻겠습니까? 서양에서 즐겨 먹는 토마토, 한식으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특급 호텔 수석 조리장 출신 김종복 셰프입니다.
황금젓가락을 들고 세계 슈퍼푸드 토마토 요리를 찾아서 슈퍼 셰프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이 토마토인데요. 네. 토마토 하면 어릴 때 차차차차차 썰은 다음에 설탕을 쫙 뿌려서 토마토 먹고 마지막에 국물까지 먹었던 그 맛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도 먹었는데요. 네. 설탕하고 토마토는 상극입니다. 그래요? 토마토가 갖고 있는 모든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먹고 있었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다. 익혀서 먹으면 토마토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5배 더 훨씬 더 우리가 흡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대칭으로 해서. 예. 토마토 요리의 색다른 변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위리리 토마토를 테마로 샐러드와 메인,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함유한 리코펜의 흡수를 위해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요. 찬물에 식힌 뒤 잘게 자르고 속을 빼서 껍질을 벗깁니다. 이어서 수제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데요. 식초 대신 취나물에서 추출한 산을 넣어준 뒤 응고된 단백질을 뭉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코타 치즈를 방울토마토 속에 채우는 거죠. 남은 토마토와 올리브를 먹기 좋게 자른 뒤 올리브 오일에 버물려 플레이팅을 하면 됩니다. 치즈의 그 뒷맛에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그 취나물의 향, 그거를 제가 오늘 고심을 해서 만들었던 리코타 치즈입니다. 한식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토마토를 큼지막하게 썰고 굵은 소금으로 수분을 빼 토마토 김치를 만들어 봅니다. 새우 액젓과 찹쌀풀,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넣은 양념으로 토마토를 버무리는 거죠. 토마토 김치와 찰떡궁합,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워 플레이팅을 하는데요. 참기름에 제철나물을 쓱쓱 묻혀 올려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름진 음식 그러면 우리 대중성을 가진 삼겹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토마토 김치와 그 궁합을 맞춰본 이유는 그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소화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서 염두를 해두고 토마토 김치와 삼겹살을 한번 메인으로 한번 내놔봤습니다. 이번엔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데요. 살짝 데친 토마토의 껍질을 벗기고 속도 빼서 준비합니다. 천연 성분의 꿀 한 스푼에 한천을 넣고 녹여준 뒤 견과류를 함께 버무리고요. 꿀과 한천에 잘 버무려진 견과류를 토마토 속에 가득 채우면 완성입니다. 토마토는 식재료로는 어떤가요? 토마토는 아시다시피 뭐 슈퍼푸드 10대 뭐 세계 10대 푸드 속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식재료인데요. 유럽에서는 이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고 할 정도로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취나물에서 추출한 산으로 만든 리코타 치즈, 방울토마토 속에 쏙 안겼습니다. 상큼한 토마토 치즈 샐러드고요. 살짝 데친 토마토와 꿀에 버무려진 견과류의 만남, 여기에 말린 토마토와 고추로 우려낸 차를 곁들였습니다. 토마토를 김치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삼겹살 구이와 함께 먹으면 그만입니다. 맛있게 담아낸 건강한 토마토 요리, 지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살짝 데친 토마토 치즈 샐러드는 한 입에 딱입니다. 리코타 치즈에서 취나물의 향이 퍼지죠. 삼겹살을 얹어 먹는 토마토 김치는 양념 때문인지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저는 토마토 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낯설지가 않네요. 예전부터 먹어왔던 것 같은 그런 맛. 그리고 고기하고 궁합이 참 잘 맞네요. 맛있는 식사 후에 즐기는 토마토 디저트. 살짝 데친 토마토에 달콤한 견과류를 올려서 먹으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토마토를 차로 우려내 마시니 토마토의 모든 맛을 다 경험한 기분입니다. 새로운 토마토 요리들이지만 익숙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먹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네요. 토마토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기름진 음식과 만났을 때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토마토 요리로 맛과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 만큼 몸에 좋은 슈퍼푸드 토마토. 한식과도 잘 어울리니까요. 살짝 데쳐서 다양한 요리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를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임명합니다. 네, 토마토로 김치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토마토가 우리 한식과도 참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익혀 먹으면 단맛이 강해지고 영양 흡수율까지 높아지는 토마토. 생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요.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 잘 참고하셔서 이색 토마토 요리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는 체력을 한번 길러볼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강릉 명륜고에서는 벌써 2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극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등반을 하는 건데요.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년 명륜고등학교에선 특별한 등반에 나섭니다. 올해로 20년째, 추억은 켜켜이 쌓여 학교의 역사가 됐는데요. 명륜고등학교의 자랑인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입니다. 빗줄기와 함께 어스름이 내려앉은 운동장. 새벽부터 모인 학생들이 등굣길 대신 버스에 오르는데요. 오늘은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이 있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미끄럽고 곳곳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산행을 하는 게 되겠죠. 네.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 속에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는 건 무리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결국 긴급회의를 거쳐 코스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제20회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대청봉을 가야 되지만은 오늘 날씨 관계로 부득이 코스 수정을 해가지고 이곳 대관령에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선자령 산행을 하게 됩니다. 명륜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정상을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끈기와 열정으로 끝까지 올라가 보이겠습니다. 사실 대청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치시네. 오호. 우리 학생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드디어 출발! 명륜고등학교의 연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선자령 트레킹도 만만치 않네요. 빗물 탓에 진흙탕이 돼버린 탐방로. 조심 또 조심,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을 내디뎌 봅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지만 학생들의 걸음을 막을 순 없죠. 좁은 산길을 묵묵히 올라온 이들에게 선자령은 너른 숨을 내어줍니다. 인내의 시간을 거쳐 정상에 선 친구들. 두 발로 이뤄낸 달콤한 성취감을 즐깁니다. 애들이랑 그래도 친구들끼리 안 다치고 다 이렇게 열심히 오니까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너무. 대청봉 올라가기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온 게 되게 자랑스럽고 뭐 발에 다쳐갖고 원래 못 올랐는데 그래도 부상 겪고 올라와서 저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인솔교사와 학생, 산악구조대, 안전요원까지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에 매년 4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이 중엔 졸업생도 많습니다. 학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 매년 찾아오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는 우정이 되게 돈독해지고 선생님들하고 제자 사이의 뭐 그런 화합도 되게 돈독해지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도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와서 돕고 싶습니다.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는 물론 학생과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 올라 명륜인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새겼는데요. 학생들과 산에 오르자는 건 한 선생님의 건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교육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극기 훈련이 강릉 명륜고에서 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산행을 하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하를 굽어 보면서 극기심과 인내심, 협동심도 기르고 또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나갔을 적에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사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이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이 오늘 벌써 2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펴는 대신 두 발로 걸으며 정상에서 더 큰 세상을 꿈꾸길 바라며 학생들에게 경험을 심어줘야 한다는 신념이 지금껏 학교의 전통을 지켜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참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하니 정말 참 위험성도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참 용감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뭐 이제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권장하고 정말 참 계속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을 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는데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이야말로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아닐까요? 1999년 처음 대청 극기 훈련을 시작한 이래 여러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바깥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강릉 지역 산악인들 힘을 합쳐서 별 무리 없이 20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협조 또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 우리 학생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 올해는 산악인 엄홍길 씨가 찾아와 학생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인생의 도전의 어떤 시작에 이 대청봉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앞으로 또 이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꿈을 이루는 데서 엄청난 자기 자신의 정신력, 어떤 체력적인 어떤 인내력을 키우고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고 지냈을 때 정상에 섰을 때 그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자긍심과 어떤 자신감과 어떤 용기와 어떤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의지를 어떤 심어주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20년의 세월을 이어온 학교의 전통이 올해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 또한 즐거운 추억으로 남겠죠.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가득하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산 완료.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아끼는 우리 선생님들 또 지역사회 산행을 뒷바라지하시는 한국산악회 등 여러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제20회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 행사를 영원한 명륜인의 행사로 갖고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한 도전 정신과 성취감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뜨거운 불씨가 돼줄 겁니다. 명륜고등학교만의 독특한 전통인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학생과 교사, 안전요원 그리고 졸업생까지 매년 400여 명이 대청 명륜인 극기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설악산 대청봉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산을 함께 오르면서 느꼈던 우정과 사제지간의 애틋한 정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년 세월이 말해주는 이 학교의 오랜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현충일인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